안녕하세요. 디지털과 콘텐츠의 융합, 그리고 실감 콘텐츠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분 정도 일반인 분들이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 그리고 실감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파도,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회자님하고 조금 전에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이런 웨이브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 웨이브라는 작품은 이런 퍼블릭 미디어라고 하는, 흔히 쉽게 얘기해서 전광판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디자인적 관점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호응받을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웨이브라는 작품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도심 한가운데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소재가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 중에서도 이런 어떤 파도라는 소재를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경하면서도 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장면을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이 이런 수조처럼 바뀐 환경에서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장면을 삼성동 도심 한가운데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의도에 맞게끔 이 작품을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로 A-Strict라는 프로젝트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디스트릭트에서 올해 8월에 국제 갤러리라는 한국에 있는 상업 갤러리와 함께 이 미디어 아트로 만든 작품을 갤러리 전시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리 비치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런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진 작품이 이런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상징하는 갤러리의 공간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용의 어떤 상업적인 활동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미디어 아트 또한 동시대 미술에서 수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한 장르로 봐야 할 것인지,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국제갤러리에서 전시가 됐던 A-Strict의 스트레리 비치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몰디브의 이런 플랑크톤 발광 물질이 있는 밤바다를 모티브로 해서 양쪽에 거울을 표현을 하고 프로젝터로 바닥과 벽면을 투사를 해서 이런 몰디브의 밤바다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안에 내가 와 있는 듯한 가상의 경험을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던 그런 미디어 아트 작품에 해당되는데요.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아르떼 뮤지엄은 저희 디스트릭트에서 지난 9월 말에 제주 애월에 오픈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런 몰입형 미디어 아트 체험관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 아르떼 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자 체험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플라워라고 하는 이제 제주에 자생하는 이런 등나무과 식물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지금 영상으로는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 내가 와 있는 듯한 어떤 몰입 경험을 제공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한 250평 정도 되는 가든이라고 하는 완벽히 미디어로 둘러싸여져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자림 숲에 있는 삼나무 숲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제주의 유명한 관광지의 모습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제주에 위치하고는 있지만은 제주의 곳곳을 가지 않더라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런 가상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치라고 하는 아까 스탠리 비치랑 비슷한데 지금 이 표현되고 있는 이 영상은 그 북유럽의 오로라가 빛나는 밤바다의 해안에 내가 와 있는 듯한 가상 경험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실감나는 파도와 별빛 이런 오로라를 통해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체험의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요. 저는 방금 설명했던 이런 세 가지의 사례, 웨이브를 포함을 해서 이 보셨던 사례들은 바로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가상의 경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20년 이후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의 트렌드는 바로 이런 현실의 경험을 가상의 경험으로 바꾸어주는 것에 트렌드가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경험 경제의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직접 따먹던 시대에서 커피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던 상품 경제의 시대를 지나서 커피를 끓여서 담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비스 경제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경험 경제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시는 이유가 스타벅스 커피가 절대적으로 맛있고 가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고 사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주는 경험을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상품과 서비스의 절대적인 가치나 질보다는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경험을 통해서 소비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제가 실감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현실의 경험을 가상의 경험으로 대체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은 우리가 경험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낮춰주는 효용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어떤 오로라가 빛나는 밤바다를 만약에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아까 보셨던 그런 영상이 정말 북유럽에 가는 듯한 현실 경험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이제 뭐 비싼 비행기표를 끊고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북유럽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북유럽의 오로라가 빛나는 밤바다를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어떤 이런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의 경험을 가상의 경험으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웨이브라는 작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웨이브라는 작품과 아까 또 아르테 뮤지엄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저희는 예전에 다 기업들 대상으로만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선보이는 형태로 올해 처음 이런 시도들을 한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피드백들도 빠르고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를 또 바로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타임스퀘어 그 한복판에서도 볼 수 있다 하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정말 포수가 떨어지는 건가요? 네, 거기에 한 5개 정도의 디스플레이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폭포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영상을 2월 말 정도에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크게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과 그 다음에 지금 5G 혹은 그 이후의 통신 기술 두 가지가 실감 미디어 기술하고 가장 연계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실감나는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 혹은 콘텐츠의 용량이 굉장히 커야 해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딥러닝 같은 기술을 통해서 좀 빠르게 분석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져다 주는 이런 기술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도 실감나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송출하고 할 때에는 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술이 실감 미디어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좀 결합이 많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고 이런 분야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